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작은 호의였어요. 상대가 힘들어 보여 도와줬고,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었죠. 나는 그저 좋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고, 상대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호의가 당연해지더니 어느 순간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종종 겪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왔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가 되고 심지어 내 노력이 무시당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사람이 어느새 내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혹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잘해줬을 뿐인데 왜 오히려 무시당하는 걸까? 도와주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어떤 관계에서는 그것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절은 왜 때때로 무시당하는 걸까?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까?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상황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동료가 당신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동료는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같은 부탁을 합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건 내가 더 잘하니까 맡아줘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는 뜻이요. 또 다른 예로 가족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가족 모임에서 당신이 항상 음식 준비를 맡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라는 말도 있었고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것을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왜 안 해?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감정을 깊이 흔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호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면서 처음과 같은 감사의 마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코스트 이펙트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은 점점 그것을 노력 없이 얻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결국엔 그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도와주는 방식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줄 때마다 작은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같이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처음부터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상황을 고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도 인식하고 상대에게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지만 나도 일정이 있으니 시간을 조율해야 해라고 말하면 상대도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친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친절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민수는 누구보다도 배려심이 깊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말을 반납하고 도와줬고 직장 동료가 업무가 밀려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줬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남을 돕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민수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는 뿌듯함을 느꼈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민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너가 좀 맡아주면 안 돼? 민수야, 이거 내가 대신 해줄 거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려 하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엔 잘 도와주더니 오늘은 왜 그래? 나 바쁜데 너라도 좀 해주면 안 돼? 민수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잘해줄수록 왜 사람들은 더 쉽게 나를 대하는 걸까? 처음엔 고마워했는데 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할까? 이제라도 거절해야 하나? 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은 사라졌고 대신 피로와 허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받아도 처음처럼 선뜻 도와주지 못했고 점점 관계에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민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와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 가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수가 선택한 방법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민수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그래, 도와줄게 라고 대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민수야, 이거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이 짧은 한마디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먼저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늘 도와줄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가 도울지 말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 덕분에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도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도움을 줄 때도 예전처럼 모두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과거의 민수였다면 기꺼이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청소까지 도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전에는 도와줄 수 있는데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짐 정리는 너도 미리 조금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유지하자 주변 사람들도 민수를 단순히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민수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상대에게 명확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민수야, 너가 이 보고서 대신 작성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로 도와주긴 어려워. 하지만 내가 초안을 작성해 오면 내가 피드백을 줄 수는 있어. 이 말을 들은 동료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민수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나중에 검토 부탁해.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부탁을 받으면 곧바로 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며 대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듯했지만 점차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민수 씨가 항상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일까? 라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 씨가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돕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몫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수 씨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점점 그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야, 이거 좀 해줘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묻거나 도움을 받은 후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부탁에도 감사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 씨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지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인간관계도 한결 더 편안해졌습니다. 도움을 줄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울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니 감정적으로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민수 씨는 여전히 배려심이 많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예전처럼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변화를 통해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거절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에 맞는 새로운 태도를 익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쉽게 얻은 친절과 도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심리와 철학적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익숙함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며 그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누군가가 작은 선물을 주면 감동을 받지만 같은 선물이 반복되면 점점 감흥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에는 도와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감사를 표했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점점 그의 친절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주장한 상호성 원칙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보답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횟수가 많아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결같이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민수 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이번에도 민수가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수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친절을 지속적으로 베풀 때는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주인 도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며, 노예 도덕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며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 씨의 초기 태도는 노예 도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평가하거나 존중하기보다는 민수가 해야 할 역할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변화를 통해 그는 주인 도덕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상대방이 그의 친절을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을 바꾸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도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친절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민수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느냐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지속될 경우 상대는 그 가치를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움을 줄 때는 그 가치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있지만 다음에는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말을 덧붙이면 상대방도 나의 노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요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줄게요 라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내가 도움을 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친절을 베풀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들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와 자기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배려가 중요한 이유를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민수 씨가 자신의 친절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태도를 바꿨듯이 우리도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탁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본능적으로 네, 알겠어요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친절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수락하지 않고 지금 제 상황을 고려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혹은 잠깐만요. 제가 일정을 확인한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의 시간을 고려하게 되고 무리한 요구를 줄이게 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줄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하고 그 경계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주 일을 떠넘긴다면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시간을 맞춰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제가 맡은 업무도 많아서 함께 역할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기 위해 이번 모임 비용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는 게 어떨까? 혹은 늘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서로 역할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 작은 대가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요청을 통해 상대가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한다면 내가 태워줄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운전을 맡아주면 좋겠어. 혹은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 수는 있는데 가는 길에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도움을 줄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고 싶은 만큼만 준다. 반대로 억지로 친절을 베풀고 나서 상대에게 보답을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라는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이라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이 정도는 기꺼이 할 수 있어 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아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선을 명확히 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번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도와드릴게요. 혹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면 점점 상대방도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때로는 도움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관계의 진정성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늘 희생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나만 힘들어지고 관계도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곧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언을 공유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는 것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친절이야말로 더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생각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렸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려주세요. 공감과 위로가 오가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지론이었습니다.